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요사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들 것이냐의 여부가 전국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국힘당의 상투를 잡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영악하게 이 신당 창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고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런 지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이 갑자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정치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1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질 것이다. 실제로는 17%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전락하고 있는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준석을 밀어낸 것에서 출발했다 하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몸값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전국에 가서는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정당을 해산하기도 하고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결국 언론과 여론의 관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권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바람이 나서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신창이가 되어 공천받아 본들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선 사람인데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것이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캐스팅 보트도 줄 수 있다면서 영악하고 한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홍준표, 이준석, 김재원, 김철근 씨 등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오늘 박승민 정치 컨설턴트는 조선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런데요. 여권 자기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잘랐다. 자기 의자, 그러니까 권력을 뒷받침한 의자가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다리 이준석이라는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위기의 출발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인요한 혁신위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난제가 이준석 문제임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혁신한 1호가 이준석 등 징계 철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징계 철회를 거론했지만 누가 봐도 이준석을 향한 평화협정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평화협정. 박성민 씨는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음이 많이 상한 이준석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라고 묻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결별. 두 번째는 굴복. 세 번째는 타협. 이 결별은 쉬운 선택이지만 이 시나리오의 약점은 총선 패배라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굴복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당대표를 내쫓는데 앞장선 핵심들을 공천해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의 또 치명적 약점은 윤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여가지고 대통령과 당이 선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사과하고 윤핵관들을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이게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즉 타협은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이준석 공천은 뭐 당연하고 그건 뭐 타협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 사이에서 적절한 거래를 끌어내리면은 고도의 전략적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박성민 씨는 그래도 이런 타협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막으려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실권이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고 수도권 후보 공천권 행사도 보장하는 정도라야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의 몸값이 높아지는 바람에 현재 보수 정계에서는 국힘당의 상투를 잡은 형편이 되고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란 이야기입니다. 태풍의 눈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대전략을 갖고 있고 재기발랄하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수모를 겪고도 좌파로 가지 않고 탈당도 하지 않고 보수에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 다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준석을 보수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느냐가 결국 보수의 장래와 국민의 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준석을 향해서 사가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뭐가 사가지 없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을 일부 보수 세력은 사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수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임금님이 문제는 임기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몇 달 지나면은 물러납니다. 이준석 문제를 보는 일부 보수 세력의 경직된 또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집요한 공격, 요게 결국은 보수도 망치고 윤석열 정부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준석 전 대표가 태풍의 눈이 되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말고 어느 보수 정치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